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마흔 이후에는 7가지 방법으로 언어를 지켜야 한다. 1. 더 건강해야 더 행복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된다. 40 이후가 그 변화를 실감하는 시작이다. 세상이 주장하는 물질적 만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 더 건강해야 더 행복하고 머릿속 언어와 입에서 나오는 언어 역시 더 농밀하고 지혜로울 수 있다. 이를테면 건강은 그 사람의 언어를 지탱하는 뿌리다. 뿌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화려한 줄기와 열매도 다 헛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도 그게 다 제대로 서지 못해 사라진다. 2. 의견이 맞지 않다면 그냥 두라. 한 사람의 의견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서 완성한 굳건한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며 사는 셈이다. 또한 의견이 맞지 않다는 것은 서로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의견이 맞지 않다면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거나 보내는 게 좋다. 괜히 붙잡고 있는 나만 피곤하다. 서툰 기대를 버려라. 서로 다른 풍경을 보고 있는데 어찌 공감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냥 스치는 것이 나의 언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4. 하루 30분 혼자만의 공간에 머물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친구가 없어서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다. 40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만나며 자신을 즐기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언어도 숙성되어 더욱 농밀해진다. 지금 당장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떠밀린 벼랑 끝에서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좋은 공간이나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하루 30분 어디든 혼자서 자신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자.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해도 좋고 커피 한 잔을 준비한 후 정적을 즐겨도 좋다. 5. 불쾌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무시하라. 기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결국 그날의 기분이 모여 인생을 결정하는 언어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말을 듣기만 해도 불쾌한 기분이 들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게 자신을 위해서 좋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존재는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나의 기분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6. 정중한 태도를 지닌 사람과 어울려라. 정중한 태도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언어의 수준을 높여준다. 그걸 깨닫게 되는 40 이후에는 그래서 점점 기품과 정중한 태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 그러나 기억할 게 하나 있다. 그것들은 빠르게 혹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한 과정과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과 시간을 보낸 사람을 자주 만나서 에너지를 받아라. 물론 스스로도 기쁨이 있어야 하고
정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결국 같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이게 되는 거니까. 7. 더 나은 방법 찾기 일기를 쓰라.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내려면 바로 이것. 더 나은 방법 찾기 일기를 쓰는 게 좋다. 40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방황은 반드시 내 인생에 더 좋은 길을 찾는 순간이어야 한다. 매일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기를 쓰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서 쓰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의 가능성과 희망을 더할 수 있으며 하루하루 나아지는 자신의 생각과 가능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40 이후에는 더욱 나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건강과 주변을 대하는 태도까지 조심해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쌓여서 나머지 삶을 이끌 언어의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꼭 잊지 말자. 언어를 대하는 당신의 정성스러운 태도가 당신이 곧 만날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고 듣기 싫은 말. 주변에서 누군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말하면 꼭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방식의 표현으로 우려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자네를 정말 아껴서 하는 조언인데. 겉으로 볼 땐 참 따스한 표현이다. 세상에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이라니, 물론 감사하게도 좋은 마음에서 나온 조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우려스럽다고 걱정하던 그 일이 정작 잘 되면 축하해주는 사람 중에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때서야 진실을 깨닫게 된다. 자식은 무슨 자식? 그들은 그냥 걱정하는 척을 하면서 잘 되지 않기를 바란 것이다. 살면서 나도 그런 일로 마음 쓰는 사람을 주변에서 자주 봤는데, 그들의 의미 없는 조언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괜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만 기억하자.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라. 방금 떡볶이를 포장하러 갔다가 주인 아주머니가 문득 주문도 하지 않았던 삶은 계란을 하나 더 넣어주시며, 너무 말랐어요. 이걸 국물에 비벼 먹으면 맛있으니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해 주셨는데, 실체 없는 조언을 100번 들을 바에는 이렇게 실제로 따뜻한 삶은 계란 하나를 받는 게 더 큰 힘이 된다. 나는 누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걱정과 우려를 하기보다는 작은 거라도 도움이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지금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수백 번의 의미 없는 우려보다는 당장 먹을 수 있는 삶은 계란 하나이니까. 2023년 9월 김종원 작가. 부모에게 이런 말로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사춘기가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1. 우울한 마음도 습관이야. 좋게 생각하면 뭐든 나아져. 2. 세상에는 이유가 필요 없는 게 있지. 살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공부도 사는 동안 무조건 해야 하는 거야. 3. 생각이 다르다고 주눅 들지 마. 누구에게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어. 4. 젓가락으로
수프를 떠먹을 수는 없지. 뭐든 자기 역할이 따로 있는 거야. 5.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글은 네 마음 그대로를 쓴 글이야. 6. 계절이 바뀌면 다른 꽃이 피듯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때가 있어. 너에게도 곧 너의 시간이 올 거야. 7. 네가 듣기에도 예쁜 말을 자주 하면 생각만 해도 예쁜 일이 자주 찾아올 거야. 8.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땐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보자. 시간을 더 투자하면 뭐든 나아져. 9. 인기 많은 친구가 아니라 너랑 잘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해. 10. 네가 틀릴 수도 있어. 그럼에도 늘 표현을 해야 해. 그래야 네 생각을 알 수 있으니까. 1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면 마음 자세도 달라져. 12. 모두가 다 각자 힘들게 살고 있어. 다만 그걸 견디는 사람이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지. 13. 억지로 끌려 다니지는 마. 널 지키는 관계가 가장 우선이야. 14. 늘 기준을 정하고 있어야 결심이 필요한 순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단다. 15. 누구든 자기 무기를 갖고 싸우는 거야. 핑계나 변명으로는 이길 수 없어. 16.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같은 말이라도 힘이 되지. 17. 뭐든 처음에는 일부러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전부가 되지. 16. 방황하는 모든 사람이 다 길을 잃은 건 아닐 거야.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도착할 수 있어. 김종원 작가, 육아맘, 자녀교육, 책 육아, 사춘기, 초등학생, 중학생, 부모의 말,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어렸을 때 부모가 들려준 한마디 말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하루는 할머니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장소나 먹었던 음식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 기억이 제 인생을 결정했죠. 그날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다녔고 이제 여행지에서 잠을 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기를 쓰기 위해서 불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하자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다가와 따스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셨죠. 이렇게 피곤한 날에도 우리 종원이는 일기를 쓰고 자네? 일기장을 가져올 생각은 또 어떻게 했어? 언제 봐도 참 기특하고 대견해.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들려준 말에서 특별한 표현이나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죠. 그날 형광등의 불빛과 할머니가 전해준 말의 온기, 그리고 그때 느낀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두 기억납니다. 이런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기억이나 하겠어? 아이가 이 말을 이해하겠어? 좋은 거 주면 뭐해? 어차피 다 잊을 텐데. 물론 아이가 모든 것을 기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부모가 준 따스한 말의 온기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죠. 초등학교 시절 저는 할머니의 그 한마디 덕분에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일기를 썼죠. 덕분에 내 생각을 글로 쓰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전보다 더 이해하게 되었고 글을 쓰며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며 이제는 90권의 책을 쓴 작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저 그때 들었던 할머니의 한마디 말을 실천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한마디 말이 저에게 살아갈 길이 되었죠. 그날 할머니가 저에게 그 한마디 말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일기를 꾸준히 쓰지도 않았을 테고 수많은 일기장과 90권의 책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의 따스한 한마디 격려가 제 인생의 모든 길을 결정한 셈이죠.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아이는 2번 태어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부모의 말로 다시 한번 태어나 완벽해지죠. 부모의 말이 아이에게는 살아갈 생명입니다.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초등교육, 책 육아, 부모교육, 부모의 말,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중3 대2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예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성장을 인생이 너무 평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나는 두렵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길과 극복을 믿으니까요.